2014년 3월 22일 밤 11시경 서울 강남 반포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한 남성이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그런데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이씨라는 남성이었어요. 현장에서 이 범인은요, 경찰과 2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검거가 됐는데요. 이 사건은 일명 반포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불리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줬던 사건입니다. 이 이씨 남성은요,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위협을 했고, 흉기로 위협하고, 그리고 거기에 모자라서 흉기로 찌르고, 그리고 수십 차례 벽돌로 내리쳐서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. 그리고 피해자분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어요. 이 이씨는요, 피해자 여성과 전혀 관련이 없는, 안면식 1도 없는 사이였습니다. 피해자 여성분은 꽃다운 나이 25살. 이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본인의 집 앞에서 살해를 당하셨습니다. 타지에서 혼자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부모님한테 둘도 없는 효녀이자 굉장히 속 깊은 딸이었다고 하는데요. 실제로 이 사건이 발생하고 이 피해자의 가족분들이 이제 이 피해자분의 물품을 치우려고 이제 피해자분의 집을 찾아갔었대요. 그런데 그곳에서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이분이 월급을 타셨었나봐요. 그래서 일일이 편지 봉투에 엄마 거, 할머니 거, 아빠 거, 뭐 조카들 거 해가지고 용돈을 다 넣어놨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월급 타고 다 주려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었던 거예요. 그런 착한 한 여성의 삶을 한 남자가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. 이 살인마는요, 서울 근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이씨 남성.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에 이분은 근무지를 무단 이탈을 해버렸다고 합니다. 떠나고 싶다고, 바다 다녀오고 싶다고. 그렇게 이 살인마는 근무지를 이탈하고 바로 또 엄마와 심하게 다투게 됐다고 해요. 그리고 사건 발생 하루 전 알고 지내던 선배를 찾아갔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선배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했대요. 나 죽으러 갈 건데 형, 나 돈 좀 빌려줘요. 나 살기 싫어. 나 죽으러 갈 거야. 아, 근데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혼자 죽기 억울해.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시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그 패딩 안에 칼까지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선배분이 너무 놀래서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냐고 이 칼을 빼앗았대요. 그리고 이 선배는 돈 3만 원을 쥐어주면서 이 이씨 남성을 타일러서 보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살인마 이씨 남성은 집으로 돌아가지도 그리고 근무지에 복귀하지도 않았습니다. 이 남자는 무작정 발길이 닿는 곳으로 향했고 그렇게 도착한 곳이 바로 서울 강남 반포의 한 주택가 골목이었어요. 술을 마시면서 골목길을 배회하고 그리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이 살인마 이씨는요, 죄 없는 한 여성을 끝내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. 말도 안 되는,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이 발생을 한 건데요.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들이 이 이씨가 생활하던 집을 수색하러 들어갔을 때 이 이씨의 집 안에서는 사용 흔적이 없는 다량의 무기들이 발견이 됐습니다. 지금 제가 크게 보여드릴게요. 이게 다 집에서 발견된 거예요. 지금 여기 총도 있어요. 총, 뭐 칼, 도끼,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. 그 노트들, 그 불. 범죄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쇠파이프에 도끼까지. 그런데 더
무서운 건 이 흉측한 무기들보다 형사들을 더 놀라게 한 게 있었어요. 바로 무기들과 함께 발견된 이 살인마 이 씨의 일기장이었습니다. 위에 보시는 거. 위에 보시면 일기장 같은 거 있잖아요. 이게 같이 발견된 거예요. 그 일기장 안에는요, 살인 계획에 관한 메모들이 수두룩했습니다. 일기장 첫 장에는 12가지 행동 수칙이 적혀 있었는데, 더욱더 충격적인 건 이런 메모를 남긴 사람이 이 씨 남성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. 이 씨처럼 이렇게 메모를 남겨서 다 기록한 사람. 그 사람은 바로 2006년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여성과 어린이, 부녀자 13명을 살인했던 연쇄살인마 정남규. 이 정남규도요, 지금 이 씨 남성과 비슷한 메모를 남겼었다고 합니다. 행동 수칙부터 막 이런 거를 이 사람도 똑같이 다 했었대요. 실제로 이 씨 남성은요, 자기의 일기장 안에 나는 희대의 살인마인 유영철을 존경한다고, 나는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이 내 롤모델이라 이렇게 하면서 적어놓은 것도 있었습니다. 거기에다가 울산 자매의 살인범인 김홍일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글도 있었어요. 그는 살인을 계획하면서 구체적인 대상까지 다 적어놨었는데요. 그 대상 중에 한 사람은 같은 근무지에서 이 씨 남성을 관리하던 직장 동료 여성이었습니다. 그 직장 동료 여성을 김땡땡 죽이고 싶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. 이 여성분은요, 이 씨가 자꾸 전부터 근무지를 이탈하고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제 상사 입장에서는 이 씨 남성한테 징계도 주고 뭐라고도 하고 약간 경고도 주고 했었대요. 그런데 이에 이 씨 남성은 한 번도 앞에서 불만을 토로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. 그냥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대요. 겉으로는 잘못을 인정하고 순응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몰래 증오의 불씨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.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살인 계획을 세우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걸까요? 이 살인마는 서울 강남의 주택가 골목에서 20대 여성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왜 20대 여성을 그렇게 무참히 살해했나? 멈출 수 있지 않았나? 이거에 대한 답변이에요. 실제 녹취입니다. 제가 2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반항을 하더라고요. 사람을 너무 무시하는 거야. 그렇게 말했거든요. 시키는 대로만 하면 죽을 일 없다고. 근데 제가 시키는 대로 따르지를 않아.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. 그래서 죽였어요. 너무 반항을 하더라고요. 사람을 너무 무시하는 거야. 그렇게 말했거든요. 시키는 대로만 하면 죽을 일 없다고. 근데 제가 시키는 대로 따르지를 않아.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. 그래서 죽였어요. 소름 끼칠 정도로 충격적인 답변입니다. 말 안 들어서 죽였어요. 나를 무시하는 거지. 그래서 죽였습니다. 제가 지금 하나 더 파일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제가 2번 들려드릴게요. 세상이 장난이 아니에요. 진짜 상상도 못할 그런 시간이에요. 한 명밖에 못 들고 그런 게 너무 미쳐버릴 것 같아요. 한 4-5명 진짜 죽이고 하는데 너무 아쉽다. 세상이 장난이 아니에요. 진짜 상상도 못할 그런 시간이에요. 한 명밖에 못 들고 그런 게 너무 미쳐버릴 것 같아요. 한 4-5명 진짜 죽이고 하는데 너무 아쉽다. 죄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한 되게 뻔뻔스러움을 보여주는데요. 혹시 이 씨 남성 롤모델이라는 유영철처럼 사이코패스인 걸까요? 여기서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자신의 잘못에 대한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
공감 능력이 결여된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뜻하고 있습니다. 이 이씨 남성, 사이코패스인 걸까요? 피해자 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냐? 살인을 당한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냐? 죄책감은 없냐라는 질문에 이 이씨 남성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 제가 이것 또한 2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보고 뭘 어떡하라고요? 내가 여기서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사죄하는 걸 원하세요? 저 지금 국방에 있거든요. 국방에서 목이라도 매달면 만족하시겠어요? 21살의 인생 이러고 끝났어요. 저보고 뭘 어떡하라고요? 내가 여기서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사죄하는 걸 원하세요? 저 지금 국방에 있거든요. 국방에서 목이라도 매달면 만족하시겠어요? 21살의 인생 이러고 끝났어요. 실제로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이 이씨 남성은요, 영치금 좀 넣어달라고, 그러니까 깜빵 안으로 이 교도소 안에서 쓸 수 있는 돈 영치금 좀 넣어달라고 10만원 정도만 넣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어쩌다가 이런 괴물이 되어버린 걸까요? 이 이씨를 아는 지인분들은요, 이 이씨는 항상 자신감이 없었다,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이었다, 자존감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낮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거기에다가 실제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4년 전인 2010년 사람이 많은 PC방에 이 이씨가 망치를 들고 나타나가지고 PC를 하고 있었던 한 후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후배를 화장실로 끌고 가서 망치로 무작정 폭행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보복이 두려워서 이 피해를 당한 피해자 후배가 신고를 하지 않는 바람에 이 사건은 그대로 묻혔었다고 해요. 거기에다가 더 충격적인 건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이 사건이 일어나기 8년 전,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이씨 남성은 21살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어요. 그 반포 살인 사건, 이게 21살에 이 남성이 이렇게 한 거거든요. 근데 그로부터 8년 전에 2006년 12월 19일에는 학교 성적 문제로 인해서 그걸로 인한 부모님의 이런 질책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학교 성적 때문에 막 부모님이 뭐라 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이성을 잃고 맨발로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돌멩이 큰 걸 하나 딱 집어들고 한 가게로 무작정 들어가가지고 가게 주인을 돌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었다고 합니다. 원래 이 사건이 김포 가게 주인 살인미수 사건으로 되게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. 갑자기 가게에 젊은 청년이 들어와서 돌로 가게 주인을 무차별 폭행을 한 사건. 근데 이 사건으로 이 가게 주인분은 40반을 넘게 머리를 꼬매셨고요. 트라우마가 생기셔서 영업하던 가게도 문을 닫으셔야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사건이 이 이씨 남성이 강남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잡히기 전까지 미제 사건이었대요. 범인을 못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. 이 사건을. 그런데 강남 묻지마 사건이 이제 발생하고 이 이씨 남성이 잡히면서 이것 또한 이씨 남성이 한 거라고 밝혀진 거라고 해요. 그러니까 좀 학교 다닐 때부터 문제가 조금 있었던 거죠. 2006년도면은 좀 학생 때니까. 이 이씨 남성은 누나가 있는데 이 누나분이 조금 모범생이었나봐요. 공부도 되게 잘하고 모범생. 그래서 이제 이 집안에서 좀 누나와 비교를 많이 당했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. 실제로 이 이씨 남성이 적어놓은 노트를 보면요, 내가 사랑하는 가족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자는 암적인 존재다, 여자에 대한 경멸의 표시를 이 일기장에 많이 해놨었어요. 실제로 이 씨가 이런 얘기도 했었대요. 지인한테 여름에 여자분들 짧은 치마 같은 거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. 근데 짧은 치마 입은 여자가 이 이씨 남성 앞을 이렇게 지나가거나 하면은 이 이씨 남성이 저렇게 입고 다니는 애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, 그렇게도 많이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. 전문가들은요, 이 이씨 남성이 적어놓은 노트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 살인마가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건지, 왜 괴물이 된 건지 좀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.
작성해 놓은 노트를 보면요, 이런 글이 있대요. 나는 인간 쓰레기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 중요하고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적은 게 있다고 합니다.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나는 인간 쓰레기가 아닌 위대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. 그래서 나는 이런 범행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. 나는 이렇게 무시받을 사람이 아닌데, 위대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네? 그러니까 내가 열이 받아. 그래서 이런 범행을 한다라는 뭐 그런 거예요. 이 씨는요, 2007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. 우울증 및 충동 조절 장애로. 그런데 우울증 및 충동 조절 장애가 있다고 해서 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거든요. 제가 또 하나의 녹취 파일을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것 또한 2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어차피 인생 끝날 각오하고 저질렀는데 죽이지도 못했으면은 누나가 미쳐버렸어요. 그래도 성공해서 다행이에요. 걱정 마세요. 저 사형 받을 거니까. 어차피 인생 끝날 각오하고 저질렀는데 죽이지도 못했으면은 누나가 미쳐버렸어요. 그래도 성공해서 다행이에요. 걱정 마세요. 저 사형 받을 거니까. 전문가들은요, 이 씨 남성은 사이코패스는 아닌 걸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. 왜냐면 지금까지 들려드린 녹취를 보게 되면 약간 너무 지나칠 정도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해요. 내가 마치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들어온 게 되게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는 모습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. 너무 과도하게 약간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뭔가 그걸로써 자기를 방어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 같다. 제가 하나를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장난이 아니에요. 진짜 상상도 못할 그런 대감이에요.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런 게 너무 미쳐버릴 것 같아요. 한 4-5명 진짜 이거 없었는데 너무 아쉽다. 살인행위를 후회하고 반성하는 순간 과거 열등감에 시달리던 자신으로 돌아오게 될까봐, 돌아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. 거기에다가 사이코패스들은요,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데, 이 씨의 노트를 보게 되면 이 씨는 타인으로부터 관심과 사랑받기를 원했던 걸로 보여요.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. 그런데 또 알고 보니까 이 씨 남성이요, 공익요원으로 복무하기 전에 현역으로 입대를 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곳에서 자살 시도를 했었다고 해요. 그러면서 공익요원으로 체인지가 된 거라고 합니다. 원래 현역이었는데. 그러니까 이상 반응은요, 군대에 있으면서도 한번 나타났던 거예요. 군대에서 자살 시도를 했었으니까.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도 이 씨는 제대로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. 실제로 이 씨는요, 재판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.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목숨이 질긴 건지 방법이 잘못된 건지 안 죽어지더라고요. 그런데 사형당하면 확실하게 죽을 수 있으니까 살고 싶지 않아요. 이 살인마 역시도 무기징역을 받고 현재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괴물이 된 한 남자에 대한 묻지마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